예, 따져. 자, 엠브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김유양 변호사님의 그 사례집 1판 기준으로는 31번이고요. 이제 2판 기준으로는 35번에 해당되는 설문을 우선 보겠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간단히 보시자면 지금 결국에 그 갑이라는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러니까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제가 검토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설문 1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 하여 특별분양신청 거부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 그 적법성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 적법성을 물어봤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 썼던 그 자료를 잠깐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결국에 행정소송에서의 적법 요건이라면 대상적격, 피고적격, 원고적격 등등등이 이제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걸 다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기에는 지금 문제에서 15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례형 문제를 썼을 때 그 대부분의 경우 15점이면 뭐 한 30줄, 그러니까 한 페이지겠죠. 한 페이지도 사실 쓰기가 벅찬 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원론적으로 검토하다가는 사실은 페이지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사례형을 문제가 출제되다 보면 그 적법한가, 적법성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됐을 때 우리가 옆에 메모를 써서 이 경우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들은 간단하게 한 줄씩 써가지고 그냥 받을 수 있는 배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출제자의 의도를 약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수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여기 거부 처분이라든지 저번 시간 영상을 찍었던 뭐 원처분주의에서 재결이 대상이 되는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허가나 특허나 이게 있지만은 우선 이 지금 사안에서 지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그 여기 한 장에서 우선은 이 그 적법 요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원고적격, 피고적격, 뭐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론이랑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부 처분인 경우에는 이 대상적격, 즉 처분성에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논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그래서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법 19조에서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그 처분 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국에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학계에서 말하는 그 강학상의 행정행위라는 개념 중에 어느 개념에 해당되는지 이걸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법학적인 사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처음 보는 뭐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로 나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걸 뭐 처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 준비 서면을 써 내려갈 때 그래서 그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판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다시피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거부 처분이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의 확고한 법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례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요건을 이제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국민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킬 것.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강학상의 행정행위 내지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에 있어서 크게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여기서 항상 확고하게 그런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것을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 비판이 많았었지만 사실은 판례는 지금까지도 항상 확고하게 이 부분을 이제 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국민한테 그런 이런 거부된 행위, 행정청이 거부를 했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니다, 거부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발급해달라, 발동해달라라고 할 만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는 그걸 판단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만
이 직전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그 원고 적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그 원고 적격에서도 우리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 그러니까 권한이 있을 것, 즉 우리가 강행 규정성, 뭐 사익 보호성, 그리고 뭐 개별적, 직접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일 것. 이것이 결국에 원고 적격에서 우리가 원고 적격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가 결국에 유사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 거부 처분의 처분성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상 적격의 얘기, 처분 얘기에서는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찍는 영상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어가면서 전혀 헷갈리지 않는 내용들은 사실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분명히 저랑 똑같이 고민을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실 만한 부분들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쓰던 거라서 너무 좀 허접한데, 그러니까 행정법 제일 앞부분에 보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나오고, 그 뒤에 저번 시간에 영상 찍었던 대로 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써놓은 이런 것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그냥 참고하려 썼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그러니까 분명히 법이 재량으로 규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법원에 나가서 행정청한테 이걸 꼭 해달라고 해주세요. 행정청이 이렇게 안 한 거는 잘못된 위법한 행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공권이 결국에 그 법규는 비록 죄송합니다. 법규는 비록 재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국민한테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된다. 즉 강행 규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런 논리로 흘러간다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논리가 그러니까 다른 류의 대상 적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고 적격에서만 나오는데 다만 거부 처분의 대상 적격에 대한 판례만의 그 독창적인 법리에서만큼은 결국에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다시 돌아서 원고 적격에서 같은 논의, 원고 적격에서 강행 규정성이라는 그 요건과 같은 논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검토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유사한 논의를 다시 검토하게 되면 이게 이게 원고 적격이냐, 뭐 대상 적격이냐, 막 개념들이 혼동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었던 가장 리딩 케이스 판례가 검사 임용 처분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즉 검사에 임용이 될 수 있는 성적권에 있었던 사법 연수생이 검사 임관을 이제 지원을 했었으나 법무부에서 그 거부 처분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법 연수생 신분이었던 그 분이 그러니까 비록 그러니까 검사를 임용할지 말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재량 역시도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행정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일탈 남용 없는 수준에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될 뿐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런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의 하자 없는 재량 행사 청구권, 나의 주관적 공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이제 지금 확고한 판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즉, 그 사건에서 보다시피, 결국에 나에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된다면, 결국에 그 사법연수생한테는 원고 적격이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거부 처분, 검사 임용 거부 처분이 결국에 그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그런 두 가지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효과를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판례가 세우고 있는 거부 처분의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례를 1로 쓰고 그리고 포섭은 거기에 맞게 1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실관계에서 하나하나가 그 매칭을 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논증 과정, 포습 과정이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하셔야 되고요. 여기 써 있다시피 결국에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재량의 일탈 남용 이런 키워드들이 조리상 권리 이런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포섭이 되어야 우리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거부 행위의 처분성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지금 논의하는 부분이었고 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원고 적격 그리고 소의 이익 그러니까 뭐 피고 적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짧게 기술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지난 영상처럼 원고 적격을 뭐 학설서부터 막 많이 쓰려고 한다면 사실 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이 출제되는 문제가 만약 거부 처분이다 하면은 이게 대상 적격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고 적격 소외의 이익은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수험적인 팁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야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점수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사례 문제들을 실제 우리가 답안지 시험이라 생각하고, 그 쓸 내용들만 우리가 줄을 쳐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원고 적기에서 이 단어, 소의 이익에선 이 단어를 쓰려고 미리 표시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선 영상에서 원고 적격, 그리고 이제 소의 이익, 그리고 이번 직전 영상에서 대상 적격,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고 적격 부분을 이제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과 이제 적법 요건 부분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다음 영상이 하나 더 있군요. 네. 그래서 이 피고 적격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행정소송법상 피고 적격, 그러니까 원고는 당연히 국민일 거고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이제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 행정청이라고 이제 단어를 쓰고 있고 그 행정청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2조 2항에서 그 추가적으로 뭐 설치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청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그 행정법 소송법에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행정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그 단체들의 행정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 행정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즉 원칙적으로는 이런 공사, 뭐 공기업, 뭐 준정부 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 등등등 이런 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무원이라 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이라는 개념, 즉 피고 적격의 개념,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2조 2항 얘기를 했었던 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행정청 오리지널의 의미는 아니지만 제 2조 2항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그러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그런 단체 또는 사인까지도 일반인까지도 만약 그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상 피고 적격이 인정되는 걸로 하겠다라는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즉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지만 판례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결국에 행정청의 의미를 기능적인 의미,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적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에 그 주체들은 다 행정청으로서 우리 피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본안 판단이 들어가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의 의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논증이 사실 저 역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로 열심히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실수를 안 하시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에 문제가 이제 출제됐을 때 요 밑에 보시면은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이제 제1조, 제2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이유가 결국 이거를 활용해서 답안을 써라라는 것이고 이 문제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피고 적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록 그냥 공법인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행정청은 아니지만 이런 법이 그 공사로 하여금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 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포섭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부 처분의 그 처분성, 즉 대상 적격이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를 할애한다면 나머지들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피고 적격은 그래도 좀 한 20% 정도 내용을 이제 분량을 할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법 같은 경우에 적법 요건을 검토하라고 했을 때 쭉 적법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 출제자가 어떤 걸 지금 묻고 싶은 건지 그거를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통해서 익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대로라면 적법 요건에서 여기서 영상을 멈춰도 되겠지만 우선은 하나 더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이 직후에 찍으려고 하는 거는 워낙에 이 거부처분이라는 것들, 그 거부처분이라는 것이 워낙에 실제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민은 이제 행정청에 가서 각종 뭐 나에게 이런 것을 발급해달라 신청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행정청은 뭐 그 다 항상 거부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소송까지 번지게 되겠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 처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 거부에 대해서는 이 대상 적격 말고도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논점들 그리고 많이 특이한 법리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그걸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